안녕하세요. 대구 남구청 최영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아산복지당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 내용에 저희 대구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 중에 탈시설 자립지원 사례를 소개해야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탈시설 자립지원 사례를 중점으로 그리고 곁들여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고요. 노인, 장애인 등 사회 돌봄 취약계층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많이 알고 계실까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 아동, 그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치 않는 입원, 시설 입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돌봄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게 현실이, 특히 가족 중 여성의 부담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모든 인프라와 자원에 기반을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고 저희 남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남구에 아니면 지역사회에 맞는 서비스를,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지역사회에 맞는, 남구에 맞는 그런 사업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그런 커다란 방침보다는 남구의 장애인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남구가 주관하고 있고, 2019년 6월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실시되고, 예산은 총 58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책 대상자는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이 20명, 고위험군 재가장애인이 600명, 지역기반 통합 건강돌봄 모델 다장애인분이 70명, 이렇게 해서 총 670명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영역에 보시는 것처럼 영역에 2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실상 7개 영역이라 하지만은 이 부분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누구든지 삶을 영위하는데 다양한 영역이 필요하지만 개괄적으로 7가지의 영역을 나눴고요. 각 파트별로 주거, 일상생활, 신체, 보건의료, 돌봄 요양, 문화여가, 교육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선도 사업의 모델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모델을 영역별로 16개 지자체가 지금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장애인 영역은 특히 노인과는 다른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이별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재활이라는, 그리고 고용이라는 그까지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분은 살짝 솔직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통 기반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돌봄 인력 배치와 이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장애인 실태조사, 그리고 이분들이 본격적인 인테이크를 할 통합돌봄 창구라든지, 그리고 고난이도 대상자를 위한 지역회의 운영, 그리고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자 그런 인프라에 그분들이 오셔서 네트워킹이라든지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기반을 봤을 때도 이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지역 민관이 같이 협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맨 처음 세팅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인 자립주택에 대한 운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자립을 시킨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시설에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죠. 자립이란 그 자체가 스스로 한다는 건데 시킨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말이고, 이렇게 이 말만 들었을 때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자립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자립은 하는 거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립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본 사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립주택은 운영기관인 대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가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유형을 선택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정착형, 교육형, 그다음에 체험형, 무장애주택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데, 각각 전부 다 같은 집이 한 군데도 없는 각각 유형별로 본인 취향 따라가지고 다른 본인 생각, 장애 종류, 장애 정도 따라가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를 선택할 수 있고, 아울러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시설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많은 분들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입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시키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자원 같은 것도 정보 제공만 하고 있고, 이분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입지 조건도 상당히 중요한데, 운영 기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 병원이나 주민센터 등이 있는 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주택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구시의 시설생활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총 20명 20가구를 목표를 하고 있고, 운영은 대구시 출자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원래 내년쯤 돼가지고 시범적으로 장애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아해센터를 운영에 참여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을 저희들이 대구 경북 지역본부장과 MOU를 통해 가지고 매입 임대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고 있고, 그리고 입주 대상자의 장애 종류, 장애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LH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외에 특수한 기자재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슈퍼바이저와 코디네이터가 입주자 2.5명당 1명 정도 배정을 했지만, 사실은 산술적인 근거일 뿐이고, 장애에 따라 가지고 한 집당 1명, 세 집당 1명 이렇게 입주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이외에 이분들과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분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그 빈틈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유형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절차는 맨 먼저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설을 방문을 홍보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게 되면은 인터뷰와 그 다음에 개인별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구 타이시설 지원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 기준, 선정 기준이라든지 입주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전혀 없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립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지역사회 재시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외에 만약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해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게 다고, 직접적으로 장애인과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 그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은 4가지 유형인데, 정착형은 영구 거주할 수 있고, 전담인력은 순회형을 하게 되고,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는 선도사업 기간 내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체험 교육형은 일시거주 1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보증금이나 모든 거는 선도사업 기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의료특화형은 무장애 주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구 거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LH에서 지원받고 있는 매입 임대는 아쉽지만은 전부 다 1층이 없는, 편의시설이 완벽하지 않는, 있더라도 폭이든지 그게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이 살기에는 사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주택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 장애인, 와상 장애인까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주택에는 나중에 건강주치의라든지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방문간호, 방문재활 같은 의료적인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전담인력은 순회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시설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 종사자와 그리고 사회재활 담당 교사하고 미팅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과 어떻게 이 유형을 선택할지, 아니면 체험형을 갈지 연구형을 갈지를 결정하는데, 약간의 시설 직원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 의사가 조금 흐린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의 그런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9가구 12분이 입주하고 계시고요. 시설에서 금방 나오신 분 7분, 시설 퇴소 이후에 체험홈이든지 일반 집에 사시다가 나오신 분이 1분, 재가장애인 분이 4분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단독가구가 6가구, 가족, 친구 같은 분들이 3가구 입주하고 있고요. 장애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발달, 정신, 청각, 지체, 뇌병변, 그리고 심한 장애가 11분, 반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주택 형태는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기가 설치된 중증장애인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은 사실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립주택은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개 시군구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이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게 사실이고, 보건복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청사진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선도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반대로 지자체가 먼저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도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든지 전담인력 부분이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의 모든 사업은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자, 행정은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장애인 탈시설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영역 부분은
전부 다 그쪽으로 업무를, 영역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택을 제공하는 LH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시청, 남구청,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발달지원센터, 이 이외에도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측 같은 부분도 필요하고, 자문해 주시는 교수진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길인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되고, 왜 이거를 대구 남구청이 그거를 왜 내가 했는지 가끔씩 후회되기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선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탈시설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에 대한 그런 욕구라든지 제도가 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대구시는 탈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1단계는 수립 완료했고요. 2단계 원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구시 전체의 탈시설 계획에 우리 선도 사업이 담고 있고, 남구청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 수립하고 시설협회와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방문, 신청 접수, LH 계약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시청자 인터뷰, 그 다음에 이사라든지 전입신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쓰고 있고요. 입사 선정, 그 다음에 입주 이후에 사례 관리, 이런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 슈퍼바이저와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전 상담과 사례 관리 역할, 그리고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돌보면 활동 지원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의사결정, 외부인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활동 지원사,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활동 지원사가 그 돌봄의 빈틈을 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대구시 발달지원센터에서 ISP 수립을 하고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같은 모든 인프라 분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때 탈시설이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이런 기관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장애 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현재 LH 제공해주는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개조 전입니다.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주택은 역세권이고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거든지, 그 다음에 119 같은 인접한 위치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주의, 치과주치,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 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특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애 주택을 건립을 위해 가지고 10군데가 넘는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건축사,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 스마트 담당자, 그 다음에 편의시설 담당자, 그 다음에 시공하시는 분, 보조기구 전문가,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올해 5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최종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편의시설, 보조기구 분야, 재난안전 분야, 가구도 역시 똑같습니다. 전자제품도 똑같고, 장애인 개개인별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추되 거기에서 개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보시면은 고독사 예방과 건강관리, 안전, 안심 외출, 이런 영역에서
대구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지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계라인 같은 곳에 센서를 부착해서 거기에 이제 사용량이 체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슈퍼바이저가 전담 코디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V 냉장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명, 가스 차단기,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구 분야는 현재 입주자가 결정난 상태에서 보조기구 센터에 직업치료사가 스크리닝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보조기가 필요한지 스크리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지금 필요한 편의시설 장비가 공사 완료와 동시에 보조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부분도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옷장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옷장이 아니고 상단을 낼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휠체어를 쓴 장애인분들도 옷장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휠체어가 들어가는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들어가는 화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원예든지 그런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타일시설에 대한 대구시 동향과 남구에서 하는 선도사업에 대한 메리트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일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시설협회와의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자체에서 먼저 대구 장애인복지협회와 협조를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구했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타일시설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타일시설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일지라도 시설 협조가 필요하지만 향후 이게 정책화 되었을 때는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도나 법 개정 없이 한다 그러면 무리한 타일시설 정책은 분명히 나중에 후유증을 안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타일시설은 서울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가 타일시설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완료됐고 원래 2단계부터 수립되는데 그 속에 저희 선도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타일시설에 대한 요구를 대구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타일시설이라든지 자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시설 방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은 얼마든지 시설에 타일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대구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처음으로 실시되는 통합도로 선도사업에 대한 시설에 많은 관심이 대구시에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인책을 위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든지 자립수당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 기간 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라는 그런 지원도 상당한 메리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등 무상 지원이 되고 있고, 그냥 시설에서 마음의 준비만 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타일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자립주택에 대한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일시설 정책이 대통령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가 과거에 장애자 복지부터 해가지고 시설 보호가 그 당시에는
최우선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이었고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사실은 말할 수는 없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 본인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쪽뿐만 아니고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눈에 띄는 로드맵이나 예산 지원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광역 단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광역이나 시군구가 하고 있는 게 일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든지 관련 법 정비, 예를 들자면은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법률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만이 탈시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입각한 정책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인, 시설, NGO, 지역 주민, 행정기관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든지 풍부한 예산이 있더라도 탈시설 정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의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안정적인 적절한 주거 환경이 무엇보다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주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포함되겠고 이를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LH, 지역 주택 출자법인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자체나 광역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주택을 만들기에는 예산 부분에서 한정이 있다는 거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주택 공급 업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복잡, 다양하고 어렵고 이해관계가 얽힌 탈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 기관이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센터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안에 탈시설 정책팀이 있지만 그게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분 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탈시설 자립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이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센터 내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입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 중에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운영상 애로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분은 그분들은 조금 다른 장애인분들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허울뿐인 탈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한 분은 탈시설을 못 시킨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분 같은 경우는 탈시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시대적 욕구라 해서 이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에서 그 중에서 장애인 영역에서는 탈시설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가장애인 분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은 시설 입소를 차단시키고 탈시설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원치 않는 시설 입소는 향후에 서서히 사라지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대구 남구가 있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이지만은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은 대구 남구가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남구가 이 선도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여러 기관들의 협조로 해가지고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탈세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